야, 경계선 잘 안 보이잖아. 여기가 캄보디아고 라오스고 미얀마고 여기가 야씨 아까 그걸로 볼래. 야, 야 너무 정직해서 정직한 건 좋은데 이게 인도네시아고요. 이게 인도네시아고 요게 아이고 이게 인도네시아고 아야 잠깐만 안해 갑시다. 우리는 그냥 만화 같은 게 낫네. 야, 만화 같은 게 나아. 다시 갑시다. 자 보면은 요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형님이 인도네시아. 위험 보이죠? 이 땅덩어리 위험. 자 인도네시아에 사는 게 뭐? 오랑우탄 형님들이 사는 데가 여기잖아요. 오랑우탄 형들이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팜오일이라고 얘네들이 심는 게 있는데 자꾸 그걸 뜯어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총 들고 우리 오랑우탄 형을 맨날 죽여갖고 지금 오랑우탄 형이 세계적 멸종 위기종이 되는 나라가 지금 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맨날 오랑우탄 형하고 뭐 그걸 뭐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게 인도네시아고요. 인종 비하가 아니죠. 이거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 말레이시아가 여기 있고 필리핀이 여기 있고 우리의 그 베트남이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이 여기 있고요. 우리 트남이 형이 있는 베트남이 여기고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요 끝에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야 그거 보면은 야 베트남 크네. 베트남도 나라가 남쪽으로 칠레처럼 생겼네. 저쪽에 남미의 칠레처럼 생겨서 인구는 1억 가까이 되고요. 베트남이고 요즘에 뜨고 있는 여행이 베트남 다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전 안 갔는데 다낭 갔다 온 사람들은 평이 좀 나뉘더라고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낭 나중에 한번 가면은 저는 요번 겨울에 어디를 가냐면은 보이지 않지만 저기서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팔라우가 나오고 거기 쪽 가면 괌 나오고 사이판 나오고 쭉쭉 나오는 데입니다. 자 이걸 근데 왜 보여드리고 있더라 이걸.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야. 드디어 방송으로 좀 가자. 야 방송으로 가.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방송으로 가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야 아직 못 열은짜리 너무 많어. 야 지금 이제 3-40분 있다 끝나고 싶단 말이야. 12시쯤은 자야지. 잠깐 빨리 방송으로 좀 가보자. 자 방송으로 가서요. 자꾸 나의 인식을 딴 데로 보내면 안 돼. 방송으로 가서 자 이게 뭐냐면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고요. 이제 본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고 이게 언제냐면은 리만 전에 나라가 없어질 뻔한 중국의 주식시장이 없어질 뻔했던 몇 번 말했던 그 사태가 이때 벌어졌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번 그 나라 전체를 저거 뭐냐 거의 거덜날 뻔한 그 뭐였니? 그 루보로 만들 뻔한 루보가 아니라 중보로 만들 뻔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쭉 가라앉다가 지난 2015년경에 중국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야 꽤 올라갔잖아 이거 봐도. 2015년경에 가자 하고 막 올라간단 말이야. 이때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막 올라가고 난리 났어요. 중국 관련주들 막 올라가고 쫙쫙 갔는데 자 이때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1차 폭락을 하면서 중국이 무슨 뭐 중국 정부 돈 쓰는 뭐 연금 펀드를 이용해서 뭐 중국 주식을 사서 받추네 뭐 이러다가 중국 정부 돈 거덜나네 뭐 방어가 되냐 안 되냐 맨날 싸우던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 뭐 아래로 뭐 파란색이 뭐 코스피도 50%씩 빠지고 하던 때거든요. 자 이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 여기서 한번 반등하고 좀 빠질랑말랑 여기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얘들이 여기서 중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거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중국이 빚도 많아, 문제도 많아, 나라도 개판인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저거 중국이 뭐 연금기관 같은 거 뭐 해서 막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헤지펀드가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야 뭔가를 가격을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말은 못 버틴다란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영단은행이 인위적으로 받치다가 우리 형님의 그 폭격을 맞고 파운드와 폭격을 맞고 망하잖아요.
영란은행을 이긴 자의 폭격을 맞고 망하는 걸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자꾸 버텨. 이걸 지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 같아서 세 개의 헤지펀드들이 여기서 중국 주식 숏배팅에 들어갑니다. 숏배팅, 중국 주식 중국 풋 몰빵에 들어가요. 중국 풋 몰빵에,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중국 풋 몰빵에 여기서 들어갑니다. 왜냐, 인위적으로 버틴다고 생각을 했거든. 무슨 양로 기금, 무슨 기금, 요양 기금, 이런 기금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버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국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 어두운 돈, 검은 돈, 무슨 돈, 뭐가 많고 빚이 많고 이런 되게 드디어 10년 10년 주기설에서 막 암울한 예언이 막 나오던 때거든. 중국 주식 푸세 몰빵을 합니다. 중국 주식 푸세 몰빵. 이때 중국 주식 푸세 몰빵을 해요. 어떻게 됐을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됐죠. 이렇게 푸세 몰빵을 했다는 거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포지션의 가치가 돈을 잃는 거죠. 옵션은 시간이 가면은 거의 이게 되는 거 아니야, 0이 되는 거 아니야. 시간 가치가 갈수록 망하는 거거든요. 여기 푸세 몰빵을 했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개털이 됐습니다. 개털이 됐는데, 그럼 얘들이 실수한 게 뭐야? 이걸 막고 있던 게 누구? 중국. 야, 찐핑이 형이 막고 있는데 이게 엔간에서는 이게, 야, 찐핑이 형이 막고 있는데 엔간에서는 이게, 야, 그 애들은 이제 영란은행인 줄 알았지, 상대가. 아씨, 영란은행 처음은 우리 로스 정도 한번 했는데 한번 때려볼까? 야, 다 모여! 이래갖고 배팅을 얼마를 했다더라? 몇십조 배팅에 몇백조인지 몇십조인지 배팅을 했는데, 그걸 막고 있던 게 누구? 찐핑이 형이었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팔았냐? 이러고 가격을 슬금 올리니까 그 형들이 KO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KO가 됐어요. 그래서 예상 손실이 350억 불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35조의 KO 펀치를 맞고, 35조의 KO 펀치를 맞고 여기서 전부 나가리가 됐어요. 전부 나가리가 됐습니다. 걔들이. 숏배팅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게다가 상대를 보고 해야 된다. 한 방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원래 어디였어요? 중앙은행들 빼고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위가 얼마였습니까? 누구였어요? JP모건이었거든요. JP모건. 시가총액 1위 은행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중국 공상은행이라는 데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안 됐어? 이틀 됐나? 3일 됐나?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얼마 전에. 중국 공상은행, 우리는 못 들어왔죠. 중국 인더스트리얼 뱅크인가? 하여튼 그럴걸? 거의 무슨 그런 거 붙여요. 공상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중앙은행들 빼고 시가총액 큰 은행이 됐어요. 야, 그 정도 파워가 있는 데거든. 야, 이걸 버틴 분이 큰 손도 보통 큰 손이 아니었던 거지. 거기다가 계란을 던졌다가 한 방에 골로 가면서, 그때 깨달았겠죠. 이거 시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부는 없지는 않다는 거를 35조를 두들겨 맞고 좋은 교훈을 얻고 갔습니다. 이 정도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물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예측한 많은 중국의 빚 그런 것들이 안 물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투자는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이 놓쳤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손실이 났다는 거죠. 투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봤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헤지펀드들이 거의 피를 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건 좀 잡설인데, 얼마 전이 아니다. 오늘 뭐가 열렸냐면은 요거 열렸다. 요거 열렸어요. 요게 뭔지 아세요? 알파고가 아니라 아마존고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현진영고 진영고가 아니라 아마존고라는 게 열렸는데, 이게 무인 편의점인데, 야, 그럼 무인 편의점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도 무인 편의점 가끔 있던데, 지가 긁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뭐가 새로운 거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 자기가 놓고 갖고 온 데 있잖아. 이게 뭐가 새로운 거냐? 이 아마존고는 아마존 입장으로 보면, 여기다 놔야 되지. 아마존고는 아마존 입장으로 보면은 최첨단 스킬을 동원한 거야, 기술을. 뭐냐면은 들어갈 때 얘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런 거에서 카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놓고 들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들고 나가는 게 자동 계산대기. 그러니까 안에서 뭐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것저것 들고 나오면은 그냥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물품 정리는 누가 하냐고? 그거는 누군가 하겠지. 그러게, 뭐야, 물품 정리는 누가 할까? 야,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야, 물품 정리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되네. 그럼 계산까지 해주지 왜? 뭐 하려고 비싼 돈 들여서. 야, 물품 정리는 해야 되네, 알바. 로봇이 한다고? 나중에 로봇이 하겠지. 지금 안 할 거 아니야. 야, 먹고 나가면 개꿀이야? 뭘 먹고 나가면 개꿀이야? 잡히겠지. 야, 신문에 보니까 이거 일부러 몰래 이렇게 숨겨갖고 나간데 걸렸대더라. 한번 해봤는데. 야, 어차피 그렇게 생각해볼거리야. 이거 누군가 물품 정리 해줘야 되네, 어차피. 아, 나 별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하네, 아마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하면은 아마존이 하니까 얘들이야 돈을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기술 자랑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은 바로 한강이다. 돈만 날릴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물품 정리하는 알바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은 물품 정리하는 애가 계산도 하잖아. 그럼 그놈이 그놈인데 물품 정리하다가 월급을 반밖에 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편의점을 열면은 바로 개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걸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아, 그러네요. 아, 개털이 될 수 있네. 아마존이야 뭐 그냥 뭐 재미로 우리 기술을 자랑하는 건데.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아마존이 이런 기술이 있다면 내가 짚고 놓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 내 핸드폰 같은 데서 아니면은 내 얼굴 같은 데서 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번에 얼굴 인식 기능은 넣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은 얼굴 인식 기능도 넣으면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난 그걸 들었을 때 뭘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거기 탐 크루즈가 지나가면은 눈을 딱 쏜 다음에 눈으로 누구를 알아갖고 미스터 누구 하면서 자기만의 그 광고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 지나가면 슈카씨 그러면서 요즘 목이 아프시다며요. 용곽산 3통을 단돈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아마존고가 된다는 거는 이게 된다는 거거든, 사실. 그 들어간 사람이 뭐 핸드폰이고 뭐고 누군지 안 다음에 이게 내가 뭘 들고 나면 바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아마존고가 된다는 거는 저 기술을 이렇게 도로나 아니면 도시에 씌우면은 뭐 지나가면 아는 게 사실은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지나갑니다. 띠딕하면 이빨이 썩으셨네요. 뭐 썩은 이빨은 뭐 공짜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야, 이 새끼 조용히 하라고. 왜 네가 그딴 걸 말하냐고. 지난주에 헤어지셨네요. 헤어져서 슬픔은 저희의 밝은 발라드로 뭐 댄스 음악으로 뭐 기분을 상쾌하게. 그러면 이 새끼 닥치라고. 네가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그러네요. 뭐 그런 게 네가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이런 시절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나가면은 갑자기 뭐 지나가면 딱 지나가는데 감사합니다. 뭐 누가 지나가는데 뭐 새로운 가발이 나왔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와봐. 야, 그럼 뭐 이런 새끼 다 있냐고. 새로 소개팅하고 있는데 가발 광고가 나오고 그러면 저 기계가 고장났나봐요.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퍼와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나가면은 누구 얼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존 고가 나왔다는 거는 따라락 하면서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구씨 지난주에 뭐 치질 수술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연고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뜨면은 안 되잖아. 야, 우리 회사원도 우리 동료도 모르게 몰래 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그딴 광고 보여주고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현실화 되는 것 같아. 거의 현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야, 그거 어차피 알바 쓰는데 어차피 물건 놓을 때 알바 쓰는데 계산까지 하라 그러지. 굳이 저걸로. 자, 제가 얘기할 게 앞으로 주제가 3개 남았는데 11시 반이거든요. 야, 주제가 3개가 뭔지 미리 얘기해줄까? 3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 힘이 드냐? 잠깐만 있어.
자, 세 개의 짤들을 지금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아, 이게 왜 그런 세 개가 됐냐면은 어떤 분이 그 용어 좀 설명해 달라고 무슨 뭐 처음에 용어 설명해 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용어 좀 설명해 달라고 보냈더라고요. 풀친으로 보냈나? 이 용어 이게 뭐예요? 이 용어 말고 이 용호 말고 베스잖아요. 이게 큰 베스죠. 큰 베스를 뭐라 그래요? 빅베스라 그러죠. 빅베스. 빅베스가 뭐예요? 빅베스 설명해달라는 말이었거든요. 빅베스. 빅베스가 뭔데 빅베스를 설명해달라 그럴까요? 이게 금융 용어예요. 빅베스 들어보셨어요? 빅베스? 자, 빅베스가 뭔지, 저 빅베스를 설명하려고 어디 갔냐? 내가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자, 빅베스를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 중공업인 삼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거든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한번 여기서 12월 초에. 남찬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남찬님 감사합니다. 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리액션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 그 리액션을 하다가는 방송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아. 끝나요. 그래서 남찬님 감사합니다 정도로. 야, 이게 해드려야 돼? 야,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거 방송이 안 끝나. 잠깐 나도 좀 쉬어야지 얘들아. 이거 지금 녹화 되고 있냐? 야, 잠깐만. 녹화 눌러놨지? 야, 모르겠다 씨. 자, 이게 삼성중공업인데 가격이 12,000원에 있던 게 6,000원, 7,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한 절반까지 빠졌는데 50%. 이게 왜 빠졌냐면은 이때 빅베스가 발생을 했어요. 빅베스가 뭡니까? 빅베스가 들어보셨죠? 빅베스를 하다. 금융용어로. 빅베스라는 게 어떤 뜻을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자기가 갖고 있는 미래의 손실분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다. 예를 들면은 너 내년에 얼마 벌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가 내년에 이거 깨질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손실을 이만큼 볼 거를 미리 다 모아서 올 회계연도에 딱 손실이라고 미리 발표를 하는 거야. 탈탈 털어서 올해 다 미리 많은 비용 들 것 같은 건 다 미리. 그걸 빅베스라 그래요. 그걸 왜 미리 발표할까? 그걸 왜 물까요? 어느 분이 정답을 얘기하셨죠. 보통은 여러분이 만약에 CEO로 취임을 했어. 여러분이 우리 슈카월드 새로운 CEO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슈카월드의 회계 장부를 보니까 야, 내년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좀 내년에 그리고 뭔가 숨겨놓은 좀 안 좋은 게 있어. 그럼 미리 자기 취임하자마자 미리 손실을 많이 땡겨놔서 손실이 많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 야, 그 다음에는 손실이 웬만하면 좋아지잖아. 그럼 내가 잘해서 손실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있는 거는 전임자의 책임이니까. 야,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이번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을 좀 일부러 망해.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성적을 팍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이구 잘했다. 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우리 아들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르다니 네가 정말 능력이 있는 애구나. 어머니 뭐 제가 뭐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고 했지만 이 정도는 충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80점 맞는데 열심히 해서 83점 맞아봐야 3점밖에 안 오르면은 한 문제 잘 찍었네. 야, 그거 뭐 3번이 아니라 4번이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리 빅베스를 해서 손실을 많이 땡기는 걸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땡겨낸 걸 알긴 알지만은 그 정도 손실이 발표되면은 뭐 그냥 가격이 골로 가는 거죠. 빅베스라는 게 저래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 저기 나온 삼성중공업을 얘기한 김에 우리나라 조선업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잠깐 봅시다. 나 이거 큰일났다. 이거 오늘 나 진짜 이거 이대로 가면은 못 끝나. 잠깐만 기다려봐. 못 끝나. 야, 이게 언제냐면 2013년에서 2015년이거든요. 2013년, 2015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우리나라 그 중공업들 배 만드는 회사들이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자 봅시다. 보통 이때 영업이익이 영원 뭐 얼마 못 벌어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먼저 2014년 1분기에 야 이게 적은 거 같지? 5천억이다. 5천억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카카오가 GDR 발행했는데 이게 호재인가요? 그걸 얘기하다가 내가 방송을 못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요. 백수개발자님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다가 방송을 못 끝날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해외에서 그거 발행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여기서 그 삼성중공업이 5천억을 발행을 합니다. 5천억 손실을 하는데 야 너 때문에 헷갈리 자꾸 발행이 나오잖아. 여기서 한번 반성을 해. 저는 우리 이렇게 손실을 봤어요. 근데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얘네 삼성중공업이 먼저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현대중공업이 형들 미안해 우리도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삼성중공업 얘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린 좀 나중에 맞으니까 좀 덜 아플 것. 아이고 마우스 죄송합니다. 여기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먼저 5천억 고해성사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고해성사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분기에 사실은 우리도 가는 김에 묻어가자. 야 우리는 5천억이 아니라 한 1조 한 2천억 정도 깨졌어요. 사실은 말하면서 형들 미안해 우리도 있었는데 봐줄 거지? 야 삼중 보니까 봐주던데. 야 삼성중공업 봐주던데 우리도 봐줄 거지? 헤헤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슬슬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어. 야 중공업 뭐 배 만드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 여기까진 봐준 말 했는데 우리 현대중공업 형들이 그 다음 분기에 니들이 너무 놀랄까봐 한 번에 발표를 못했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가 발표했으면 니들이 심장이 위험하지 않겠니? 사실은 2조 더 깨진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3조 2천억이 깨졌다고 여기다 발표를 하면은 형들이 너무 놀랄까봐 내가 형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마 이걸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을 위해서 한 번 더 발표합니다. 2조 정도 깨진 게 사실은 더 있어. 사실은 더 있어요. 고해성사를 해요. 두 고해성사를 해.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현중이라 그러죠. 현중과 삼중이 저 머나먼 곳으로 가면서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위해서 두 번에 나뉘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드렸고요. 자 이때 꿋꿋하게 난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난 아니다라고 저기 여기다 해야지. 자꾸 이상한 데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난 아니다라고 주장한 형이 있어요. 꿋꿋하게 우리 주황색 형 2조 발표해도 아니야. 난 0이야. 1조 2천억 저런 등신 같은 것들 난 아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발표 다 끝나고 나니까 조금 한 1,000억 정도 요 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게 발생을 했느냐? 여기서 이게 왜 발생했을까요? 제가 아까 빅베스 얘기를 해드렸죠. 뭐가 발생을 했을까? 여기서 이게 왜 나왔을까? 당연히 CEO가 바뀌었겠죠. 당연히 CEO가 바뀐단 말이야. CEO가 바뀌면은 자기가 그 다음 몇 년 하다가 이게 발견되면은 독박이잖아요. 자기가 독박이란 말이야. 그럼 미리 CEO로 딱 온 순간에 회계팀 불러다가 쫙 앉혀놓고 야 똑바로 앉아. 지금부터 1원 한 장 손실 있는 거를 한 달에 걸쳐서 모조리 다 발견한다. 모조리 다 못 발견하면 니들은 다 뭐가지야. 단 1원이라도 손실 있는 거 싹 가져와 해서 여기서 사장이 CEO가 바뀌니까 그걸 다 파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CEO가 자기가 몇 년 하다가 2, 3년 하다가 이게 나오면 자기가 이거잖아. 지금 발견하면 자기는 지금 막았으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랄 수가 있는데 빅베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와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터니까 뭐가 됐다 이때 분식회계가 발견되죠. 분식회계가 발견되면서 이게 뭐 손실이 지금 여기지만은 그 다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저 머나먼 곳으로 뭐 10몇 조 손실이 나죠. 누적해서 10조 넘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 머나먼 곳으로 야 여러분 그 베스가 그 베스가 아니다. 그냥 농담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베스가 그 베스라고 주장하면 안 돼. 나 또 불안하네. 또 어디 가서 야 축하 형이 그러는데 거기 그 물고기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곤란해. 그냥 유머를 알아들여야 돼. 어제 낚시터 가서 야 이게 그 사장이 그거 한다는 그 물고기야 뭐 이러면서 끌면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뭐 이러면 애들이 진짜 그런 건가? 근데 방송에 나오면 이제 그럴 듯하고 야 이거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이분 좀 불안해요. 또 살짝 불안합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이게 물고기가 또 이게 뭐 연결이 돼 있다는 둥 뭐 사기 방송이라는 둥 야 뭐 어디 시험에 가서 야 누가 면접 봤는데 빅베스가 뭡니까? 그러면은
딱 그래 때는 이때다. 나도 방송을 보면서 취업을 할 수 있다. 제가 방송에서 봤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하하. 빅베스가요 한 이 정도 되는 놈인데요.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두께는 이 정도 되고 한 이 정도 되는 애예요. 이게 보통 사장님이 바뀌면 이 물고기를 이거를 갖고 이렇게 한다며요. 뭐 이러면 탈락이야. 그때 와서 방송에 와서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탈락했다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안 돼. 방금 전에 어떤 분이 뭐 빅 웨일 뭐 이런 뭘 하시길래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진짜 어디 면접 가서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 빅베스 상황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조심하세요. 조심해.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디 갔어? 우리 대우조선 해양 형님들이 여기서 빅베스가 아니죠. 여기 거의 분식회가 나오면서 저 머나먼 곳으로 사실은 말이야라고 나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가만히 있던 우리 삼성중공업 형들이 그때를 틈타 물타기를 들어가죠. 아이고 저놈 봐라. 아이고 야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갔네. 난 요거밖에 안 깨졌는데 하면서 1조 5천억을 살며시 한 번 더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살며시 아유 이거 주황색 제발 아우 야 저 집 호떡집 불났다 그러면서 난 요 정도밖에 안 깨져서 다행이다. 야 어우 야 우리 주지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호떡집 불났지만은 나는 불은 안 났어요. 뭐 불은 안 나고 그냥 뭐 홍수가 나서 마루 정도 떨어져 나간 거 정도 뭐 있고 아이고 문짝을 누가 떼어갔네 뭐 그 정도지. 야 우리 집 괜찮아. 불은 안 났어. 야 불은 안 났어라고 몰래는 아니지만 조용히 한 1조 정도 한 번 더 발생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게 지금 생기는데 몰래 발표를 하시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표도 타이밍이다. 야 이때 만약에 우리 이 형들이 이때 여기 발표를 했어봐. 야 언론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겠니 갑자기. 자기 혼자 또 여기 있으면은 야 현중 여기 발표했는데 니들은 왜 이제 와서 이래 이랬을 텐데 갑자기 우리 주황색 형들이 저 머나먼 곳으로 하고 있으니까 야 옆집 불났다 때는 이때다 해서 저 옆집 불났으니까 우리 집은 불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살짝 발표를 합니다. 살짝 발표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쟤들이 그럼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 하다가 이게 뭐예요? 이거 하다 가셨잖아요. 유명하잖아 이거. 아씨 멋지다. 이게 그 유명한 해양 플랜트잖아요. 해양 플랜트. 그 유명한 해양 플랜트. 여기에 바다 위에 떠서 시추하는 거.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하나에 뭐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넘어간다며. 요게 비싸대요. 여기 드릴. 다다다다 요 가운데가 드릴이거든. 저 뭐 수십막 2,000m 3,000m 내려가서 그 아래서 다다다다다다다 파는 거야. 파갖고 이제 빨대를 꼽은 다음에 쪽쪽쪽쪽쪽 빨아 올리는 건데 이 드릴 가격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드릴은 또 우리나라 꼴로 안 된대. 또 수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가격 계산을 잘못해서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거의 뭐 다 골로 가셨죠. 다 골로 가시는데 때문에 그 대우조선 해양 뭐 삼성중공업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언제 가격을 반등할 것 같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격 반등이 아니지 저런 회사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크루드 오일 한마디로 유가예요. 유가입니다. 이게 불과 2014년에 얼마였어요? 112불이었어요. 100불대야. 이게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프. 100불대 있다가 2015년도에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유가가 45불을 가죠. 45불을 가서 여기에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됐냐? 좀 화면 좀 줄일게요. 45불을 가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 여러분 여기 왔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고 싶어요? 원유 롱 베팅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랬거든. 이렇게 빠지면 기다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유가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계 모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가롱에 온 힘을 다해서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베팅을 해서 롱으로 밀어 올렸는데 이때는 사실에 엄청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쉐일이 있었잖아요. 쉐일이. 미국이란 나라가 땅만 팔면 원유가 쏟아진다. 그 쉐일 혁명 들어봤죠? 쉐일 혁명이 미국에서 발생하면서 미국 GDP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뭐 쉐일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가 쉐일 애들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쉐일 애들 망하게 하겠다고 그 일방적인 공급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떨어뜨렸다고 가격 절하 정책을 펼쳐요. 사우디가 오페크를 무시하고 가격 절하 정책을 펼쳐서 원유 가격을 낮춰서 쉐일 업체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쳐서 이게 유가가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요. 최저점 26불까지 떨어집니다. 26불까지.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한 45불 55불 됐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이 들어갔어요. 원유 롱 펀드가 많이 생겼는데요. 바닥이라고 보고 이중바닥 같잖아. 딱 모양이 이중바닥 같아서 원유 롱 펀드로 들어갔다가 다 같이 저 머나먼 곳으로 수익률 마이너스 한 70% 정도를 기록하게 되죠. 25불까지 빠지면서 많이 들어가셨을걸요. 여기도 부모님들 들어가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26불까지 내려오고 선물이니까 가격이 현물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45불 50불 하면서 요 45불 50불 밴드에서 최근 한 2년간 기었죠. 그러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제가 60불까지 올라왔어요. 60불대로. 60불대면 사실 여기 근처인데요. 여기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과연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고뇌를 하고 있는데, 쉐일이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옛날처럼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유는 공급과 수급이기 때문에 수요는 뭐 일정하다고 쳐도 공급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가 한번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뭐 가격이 막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런 가격이 막 가면은, 야, 이거 발주하고 싶지 않겠니? 이거? 저 원유가가 저렇게 가면은 이거 발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원유가 오르면은 아까 전에 본 조선 업체들이 갑자기 좀 화색이 돕니다. 야, 이거 만들고 싶지 않겠어? 이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린다. 저거 원유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100불로 가면 그때 가서 이거 만들면 늦지. 지금 이거 발주해야. 그래서 이거 지금 기대감이 살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살살. 아, 이거 봐라. 이러다가 요거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야, 그때 가서 하면 늦는데. 그래서 얘네도 이거 발주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시추 업체들이 있어. 발주 회사들이 하하, 유가를 이렇게 보니까 50불 갈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60불을 뚫고 더 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살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쫙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저건 카모지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야. 아, 야, 이게 간 본다 그러죠. 이게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슬슬. 물론 지금은 실적은 최하지.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야, 잠깐만, 아까 보였잖아. 유가를 봤잖아. 근데 기대감이 싹 든단 말이야. 주가는 기대감이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 조선 주들 얘기할 때 한진해운 얘기할 때 이거 나왔구나. 한진해운 나올 때 이거 보셨죠? 한진해운 나올 때 이게 뭐예요? BDI 지수거든요. 발틱 드라 인덱스라 그래서 BDI 지수. 이게 여기 있죠. 발틱 드라 인덱스. 한진해운 나올 때 이게 세계 그 한마디로 배 빌리는 값입니다. 배. 그 막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배들 있잖아요. 그거 빌리는 값이거든요. 가격 운임이란 말이야. 배 운임, 간단하게 배 운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 운임 가격이 2006년에서 2007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한진해운형이 왜 청산연을 당했는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이때 계약을 했어. 이때 한마디로 이때 롱 계약을 한 겁니다. 이때 롱 포지션을 잡은 거야. 뭐 10년인가 뭐 되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이 가격으로 배를 빌리겠다라고 계약을 맺어요. 제가 알기로 8,000불 근처에서 맺었어요.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맺었어요. 평균가가 이 정도 선에서. 그때만 해도 이 위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 위로 쭉 가니까 지금 계약을 맺어놓으면은 향후에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으로 이때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맺은 날 뭐가 터졌어요? 리만이 터졌죠. 리만이 터지면서 세계 물동량이 급감을 하고 중국 위기, 뭐 유럽 위기 터지면서 이게 보이십니까? BDI 지수 빠지는 거? 이건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빠지는데 12,000에 있던 게 이게 얼마로 가? 이게 1,000 정도로 온 것 같아. 야, 90%가 하락합니다. 90%가. 야, 11,000에 있던 게 지금 1,000 아래로 와. 1,000 아래. 이게 몇 년에 걸쳐 빠진 게 아니라 딱 요 해 한 방에 몇 달에. 한마디로 순식간에 배를 빌려갈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아까 8,000에서 10년 계약을 맺었어. 여기 이만큼. 이 빚금치는 내가 다 손실이야.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에요. 한진해운이 돈을 아무리 잘 번다 그래도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배 용선료라 그러죠. 배 빌리는 값으로 다 갖다 줘야 되는 빚이란 말이야. 이 마이너스,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 거잖아. 여기 8,000 여기니까 이 10년간 이거에 망했어. 이거에 한 방에 갔지. 이 계약 한 방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한진해운이 왜 망했는지. 이 계약 한 방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이거 물려달라고 하면 걔네가 물려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이거 조금만 깎아주면은 한진해운 살려보겠다. 가격을 뭐 이렇게 열길로 잘라주던가
여기 뭐 가격을 반값을 해주던가 이렇게 선주라 그러죠. 이거 배 빌려준 사람들 선주들한테 가서 깎아달라, 정부가 깎아줘야 뭐 협상을 하겠다는데 안 깎아줬죠. 걔네들이 끝까지 안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한진해운만 깎아주면 자기네들 다른 데도 꿀 빨고 있는데 걔들까지 다 깎아줘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칙을 지켜서 안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안 깎아주니까 청산이 됐어요. 이거 날라간 거죠. 정부가 돈을 투자할 수도 없었어. 물론 이걸 다 걔네들한테 다 갚아주고 살릴 수도 있었겠지. 정말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아직도 그런 말하는 분들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인데 세계에 뭐 몇 위 내에 드는 해운사였는데 그런 해운사를 차라리 이 돈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분들이나 경제학자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가 사실상 없어졌으니까. 뭐 중요한 노선 같은 거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손실을 뭐 어마어마하긴 하지만은 국가가 주고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게 맞고 틀리고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하여튼 이 정도 손실을 봐서 이 회사가 한진해운이 날아가게 되죠. 여기서 롱포지션 잡아서 물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걔네도 손해지. 한진이 망하면 걔네가 손해야. 그건 당연해요.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한진을 봐주면은 앞으로도 그런 걸 봐줘야 될 가능성과 한진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계약이 있겠지. 그런 계약 맺은 애들도 딴 애들도 다 봐서 우리도 깎아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걔네들도 저울질을 했겠지. 어떤 게 이익이냐, 한진해운 청산이 이익이냐, 걔네들까지 다 깎아주는 게 이익이냐 저울질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안 갚아준다 해서 안 깎아준다 해서 애들이 날라가서 한진이 날라갔죠. 이걸 왜 보여주느냐, BDI 지수가 아직도 발틱 인덱스 지수가 1100 정도 됐어요. 얘네가 아까 전에 뭐 컨테이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운임이거든. 컨테이너선을 목이 아파서 발이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려면은 이 지수가 고개를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한 500선에 있다가 살살 올라와서 1000을 넘었거든. 살살 올라와서 2000 조금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지. 요 라인대로만 와도 요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한 3, 4천 근처만 가도 BDI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그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은 배 발주가 늘어날 것 같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BDI 지수가 컨테이너선이고 아까 유가 같은 게 보통 저거를 말하는 거니까 뭐 믿음이지. 고개를 든다. 그래 아까 저분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고개를 들 것 같다. 이걸 고개를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BDI 지수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어요. 해외 선물팀 뭐 이런 데 전화해서 뭐 이거 사는 법 물어보면은 뭐 있을 텐데 거의 뭐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지 못하면은 저게 고개를 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전에 본 어디 갔습니까? 삼성중공업 같은데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기에 가다가 고개를 들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유가하고 저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이게 이제 그 빅베스한 현장이고요. 빅베스 이렇게 갔다는 건데 지금 한 달 지나서 이쯤 와 있죠. 자 이제 사야 된다는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은 그거를 주장하는 거고 아까 말한 BDI 인덱스가 결국에는 세계 물동량 같은 거니까 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하고 유가가 살아나고 있다. 두 개를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아직은 멀었다라고 되게 대부분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저게 고개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유가는 조금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더 빠질까 뭐 이런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선업에 대한 고민 자체를 얘기하자면 당연하죠. 페노션 같은 회사가 영향을 많이 받죠. 당연히 많이 받죠. 그건 아예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거만 받죠 거의. 자 기영이 머리 들었나요? 자, 힘들어. 큰일났다. 야 큰일났어. 잠깐만 이거 언제 끝나. 잠깐만 기다려봐. 끝났어. 큰일났어. 사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건 대충 해야겠다. 대충 해야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야, 목도 아프고 야 지금 목소리가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짤도 많어. 야 근데 이건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요즘에 코스닥이 막 올라가고 코스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야 큰일났네. 야, 물도 다 들었어.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갈까요? 그게 코스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뭐예요? 맨날 뉴스에 뜨고 애널들이 뭐 하고 거기 사장님하고 뭐 개미들하고 맨날 싸우고 야 공매도가 잘못됐네 뭐 공매도 세력 죽여야 되네 뭐 내가 뭐 어떡하는 애 그리고 하지만 그 사장님은 우리나라 지금 뭐 손꼽히는 부자가 돼 있고 어딥니까?